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11월 15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해주었지만 결국 HLB 그룹주들만 반등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mRNA 관련주들,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특히 셀트리온 그룹이 주말에 이 유럽의 이 승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온 이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HLB가 1.80%, HLB생명과학 1.48%, HLB제약이 2.03%, 넥스사이언스가 7%대, G3BNT가 3%대, HLB파워가 2.77%대 올라가 주었습니다. 사실 HLB나 HLB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좀 보고 있는데 정말로 공매도 세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HLB의 공매도가 거의 12.83%대 나왔죠.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간다거나 엄청나게 급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크게 나왔고, 역시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제법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거의 6%대 나왔는데, 항상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1위가 HLB죠.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들이 괴롭히는 게 HLB하고 셀트리온 그룹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좋은 호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급반등해져서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의 바람이지만, 공매도의 세력들은 쉽게 무시할 수 없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월봉에서 이 HLB는 저번 달에 추세를 깨놓고 아직은 우하향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가가 돌아나간다거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일단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저번 주 저점인 38,0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죠. 오늘 뭐 크게 급등한 것도 없고 일단 옆으로 가는 구간인데, 일단 일봉에서는 5일선을 기준으로 39,500원 5일선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멈춰서 옆으로 가야 돼요. 자, 우하향 중에 언제든지 양봉은 뜨긴 하지만 반드시 옆으로 가서 이 이격이 좁혀지는 20개월선과 10개월선, 5개월선이 완전 역배열로 되어 있죠.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해선 한 방에 돌아설 수도 있지만 이격이 좁혀지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런 시간은 좀 걸려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졌다 갑자기 V자 반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이런 필요한 상황이고요. HLB 생명과학을 보면 월봉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는데 바로 21년도 1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이죠. 13,300원대가 되는데 간신히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20선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근데 60주선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제일 좋고,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죠. 따라서 하루 이틀 더 급등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격이 모이고 돌파 안짝해서 돌아나가주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줬듯이, 자, 호찌민의 이과 대학장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면역 원성으로 효능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침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고요.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도반동 호치민 의과대학 공중보건학장이 있는데 14일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원칙에 따라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는 긴급 사용 승인 지연의 원인이 됐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다만 어떤 백신도 긴급 상황에서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긴급 승인을 고려할 당시 보호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추정치를 수용한다고 얘기했고, 나노코박스 역시 면역 원성 평가를 통해 백신 효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이런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뉴스나 이런 거는 찌라시 참조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렇게 현지 언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또 이제 이 상황도 굉장히 고맙기도 한 거지만, 뉴스나 이런 건 참고사항,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 호치민 의과대학장이 이런 말도 했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HLB가 이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나노코박스에 대한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HLB나 HLB 생명과학은 나누자는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많은 백신 관련주들이 이 머크나 화이자의 치료제 이 개발로 인해서 사실 크게 부침을 겪고 있다가
근간에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전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왔을 때 과연 주가가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거나 급등한 건다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 추세를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일단은 깨져 있는 거예요. 최초의 5선을 깼을 때 깨져 있고 20주선을 깼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러한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가 줘야 되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결국은 5주선 같은 데를 많이 깨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자리들 결국 5주선, 20주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다시 5주선 돌파하고 안착할 때가 우리가 분할로 매수해도 그런 자리들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닥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 바닥일까? 우린 모르죠. 예전에 이 10월 13일 내가 바닥일 줄 알고 샀지만 또 떨어졌고 바닥일 줄 알고 샀지만 또 떨어졌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최소한 5주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일봉에서 21선위를 회복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HLB 지역도 아슬아슬하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20개월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20개월선 가격이 14,400원대가 되고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런 자리를 이탈하는 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주식 움직이는 세력들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바로 매도세가 멈춰져야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지면 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원리가 형성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V자 반대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격 조정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넥스사이언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제 GTBNT 상황이 지금 제일 낮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지켜야 될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예전에 뚫어줘야 될 이 변곡점 다 뚫었죠. 예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중이라 상황은 제일 깔끔하고 자, 일봉에서도 241선 회복과 함께 다시 잘 돌아나가는 결국 21선 회복 우리가 보통 생명선으로 잘 알려져 있죠. 21선 회복과 함께 돌아나가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이 5개월선을 이탈한 이후에 추세가 깨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0개월선 기준으로 1,500원대부터 1,600원대까지 매수해주는 게 좋고 아직은 추세 후 하향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래도 HLB 파워 같은 경우에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크게 역별이 있다가 좁혀져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HLB 파워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공간이고 이격이 잘 모여지고 21선 돌파한 차컨에 돌아 나갈 땐 충분한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좀 반등이 다행이긴 한데 HLB나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대응이라는 게 제가 이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함부로 손절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두 번째 분할 매수할 때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려주거나 턴해줄 때 매수하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